네, 성남일 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승호 경기도의원 만나봅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인상이 좋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저희 말씀 나누기 전에 경기도민과 또 성남 지역 구민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수진 1, 2동, 신흥 1, 2, 3동, 단대동, 고등동, 시흥동, 신촌동 주민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남시 수정구 출신 경기도의원 문승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문 의원님 30대 청년 의원이십니다. 의정활동 이제 한 6개월 하셨는데 그 청년 의원이라는 이제 그 화두가 이번 11대 의회에서 비율이 많이 높다 보니까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청년 의원으로서 좀 좋은 점과 그리고 좀 어려운 점들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청년 의원으로서 좋은 점은 제도적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네. 또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역에서도 이제 거침없이 개혁적이다 이런 발언들을 하더라도 네. 젊으니까 좀 용인도 되고 젊으니까 저런 발언과 시도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는 것 같고요. 또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 젊기 때문에 청년이기 때문에 제약되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더른을 공경해야 한다든지 뭐 발언이라는 부분에서도 좀 신경 써야 된다든지 그것이 이제 지역과 또 의회 안에서도 아무래도 선배님들에 대한 또 어른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어떤 때는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우리 현 상황에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청년 정책을 좀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서 좀 만들어 가야 할까? 청년이라고 하는 그 구분이 굉장히 이제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20대 중반의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취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뭐 이런 것들이 양분되어 있고 취업난에 어떤 허덕이는 이런 부분에서의 고민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시기를 이제 지나고 나면은 결혼이라는 문제, 결혼은 결국에는 이제 주택과 관련된 문제까지 연결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청년들 고민의 지점이 하나가 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도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지만 아직 아기는 없습니다만 이제 애를 낳게 되면 또 육아에 대한 부담, 이 여기까지가 이제 청년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종합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측면을 이제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도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의 고민들은 청년들, 당사자들과 함께 의논하고 소통하면서 방법을 찾아가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데 네.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그 청년들의 고민을 좀 듣는 자세 그리고 그런 자리들을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청소년 문제에도 좀 이력을 보니까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계기가 있었나 봐요. 예. 제가 원래는 그냥 이제 평범하게 제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런데 2017년에 한 기사를 보게 됐고요. 거기에 현장 실습을 나간 특성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이야기였고 네. 그 학생이 그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업무 과다 그리고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을 했고요. 네. 그때 들었던 생각은 청소년들에게 이런 노동과 관련된 그리고 인권과 관련된 자기 권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하러 다녀야겠다. 예. 그리고 청소년들이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또 자기의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조금 이런 현재의 그 세상의 모습들이 좀 바뀔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제 대학원도 가게 됐고요. 노동과 관련된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네네. 들어져서 대학원도 가게 됐고 도의회 오기 전까지도 노동인권 강사라고 하는 네. 그 직업 프리랜서로 아이들과 만나고 강의를 하러 다녔습니다. 예, 예. 5분 발언 때도 상당히 인상적으로 들으신 의원분들이 꽤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어떤 교육을 좀 우리가 독일의 어떤 사례를 보면 좋겠지만 추진해 나가면 좋을지. 네. 우선 우리나라에서 노동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마치 이념의 대립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선은 이제 우리나라 교육 안에서 이런 것들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념의 차원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이런 자기의 권리와 그리고 기초적인 노동법
이런 것들을 인식해야만 우리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네.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공교육 안에 노동 수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제한적이고 예. 극히 일부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되어야만 건강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길러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노사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회적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이 자라서 누군가는 사용자가 될 거고 누군가는 노동자가 될 텐데 서로의 입장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소통이 될 거고 큰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지 않다 하더라도 그 전 단계에서 합의와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노동교육은 참 중요한 교육이고 필요한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말씀하신 그런 노동 교육이 이제 정기적으로 중고등학생들에게 좀 교육이 되기 위해서 이 만만치 않은 길을 어떻게 좀 풀어가는 게 좋을까요? 이게 이제 공교육 안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 교육계에서도 참 부담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제 해오지 않았던 그리고 이걸 하려면 이분들은 이제 제도적인 걸 먼저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교사는 어떤 교사가 할 거냐, 수업 시수는 일주일에 어떤 과목에 어떻게 넣을 것이냐, 뭐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경기도에 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안에서도 이제 노동인권 강사를 양성해서 이제 각 학교로 파견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 한국고용노동연수원이라고 해서 거기에서도 강사 양성을 해서 일반 학교로 파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제도를 활용해서 이것들은 뭐 교육감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더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 지사와 교육감의 의지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네. 가장 쉬운 단계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일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본질적인 것은 고정적인 수업 시수가 들어가야만 아이들이 그것들에 대해 더 친숙해질 거다, 더 익숙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상임도 역시 교육행정위원회 이제 배속돼 계신데요. 요 상임위 내에서 좀 관심 갖고 있는 사안들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행정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으로 각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들을 감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연천에도 가고 의정부에도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각 도시에 있는 교육지원청들을 감사했는데 우선 본청에 대해서는 감사관의 역할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인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4대 중대범죄를 저지른 그런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여전히 교육청 안에서 일을 하고 있다든지 또 승진을 하는 데 있어서 이른바 이제 뭐 정치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고요. 투명하고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사가 진행되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강조했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 학교들에서 잔반이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잔반, 급식 잔반. 예. 그게 연간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으로 소요되는 게 한 100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제안했던 것은 일선의 학교들이 진행하고 있는 푸드뱅크하고 연계해서 네. 이제 급식 잔반이 나오면 그것을 이제 뭐 소외계층이나 어르신들이나 독거노인 이런 분들한테 바로 배송하는 네.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잔반을 줄이는 네. 그런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모델링 삼아서 줄이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내년에는 이 100억보다 줄어야만 한다. 이것들을 강조했었고요. 세 번째는 구령대 관련된 거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경기도의 전체 구령대를 존치하고 있는 학교들의 퍼센트를 뽑아보니까 제 지금 기억으로는 80% 이상은 아직도 구령대가 존치되어 있습니다. 구령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제의 잔재거든요. 구령하는 사람의 지위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 구령대이기 때문에 최근에 학교들 일부에서는 문화복합 공간으로 하거나 아니면 놀이터로 변화시키거나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일제 잔재는 없어지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또 구령대의 높이가 보통은 한 4, 5m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없어지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 좀 더 많은 비율에서 좀 축소되어 주기를 요청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역구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지금 아까 처음에 뭐 지역구 쭉 읊어주셨잖아요. 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물론 성남이 뭐 100만에 가까운 그런 지역이긴 합니다만, 1선거구라 그런가요? 되게 많은데, 그 많은 만큼,
이게 뭐 재개발 비롯해서 현안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예. 1선 거구와 2선 거구를 합쳐서 총 17개 동이거든요. 와, 맞네요. 예, 진짜. 그래서 제가 9개 동을 그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이게 이제 원도심입니다. 그러니까 예. 분당구와 판교라고 하는 신도심이 이루어져 있고 중원구와 수정구라고 하는 이제 원도심으로 이제 모란 구성이 돼요. 쪽, 맞습니다. 예. 예, 모란, 뭐 태평 네. 이런 쪽인데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건물들이 다 노후화되고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네. 최근에 다 재개발에 대한 이슈들이 많고요. 그렇죠.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9개 지역구에서도 6개 정도는 다 지금 재개발에 대한 이슈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도 현재도 뭐 진행돼서 하고 있고 2030 계획, 2040 계획 이렇게 이제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곳도 있고 또 그것을 못 기다리는 주민들은 또 다른 형태의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자, 성남에 대한 애정은 뭐 상당하실 텐데요. 네. 향후에 좀 성남이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성남시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성남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올해로 37살이니까 예. 37년을 성남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남의 어제와 오늘 내일까지. 예.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남에 대한 애정이 예. 많고요. 또 원도심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원도심만의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그런 마음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성남이 이렇게 이제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또 발전되어 가면서 그 서로 간에 좀 이렇게 그 단절되는 것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어떤 그 어려움들을 서로 알고 옛날에 시골 같이 네. 서로 좀 도움을 주고받고 네. 서로의 이런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고 그런 좀 그래도 온정이 좀 살아있는 성남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그냥 이렇게 벽과 건물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도시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3년 6개월 꽤 긴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하실 일이 많습니다. 자, 3년 6개월 의정활동 어떤 좀 일을 꼭 이루고 싶으신지 들어보겠습니다. 교육행정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교육 공무직분들 또 거기에 이제 비정규직분들 이런 네. 분들하고 좀 소통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주목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거기에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아무래도 목소리가 작기 때문에 소수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좀 더 깊이 듣고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네. 요구사항이 많은 그런 분야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가져야겠지만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소수의 일이라 하더라도 누군가는 제껴뒀던 일이라 하더라도 그 문제에 조금 더 관심 갖고 집중하고 4년 동안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선거를 치를 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제 슬로건을 또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네에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청년 이장과 같은 또 동네 조카 같은 또 그리고 아들 같은 그리고 형 같은 오빠 같은 그런 도연이 돼서 우리 동네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들 지켜봐 주시고 우리 경기도민께 최선을 다해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